오늘도 홍성영 기자님과 함께 떠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기업 얘기해 볼 건가요? 오늘은 LG그룹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최근에 네. LG그룹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되게 큰 금액인데 네. 도대체 왜 LG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했을까? 요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 이제 LG가 최근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밝힌 건데 규모가 이제 1,000억 원대예요. 근데 이제 LG그룹의 지주사인 주 LG에서 LG.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 어떤 회사죠? 카카오 T 플랫폼 기반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국내 1위 가맹 택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1위면 어느 정도냐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 크네요. 그쵸. 근데 이제 내년에는 최근에 상장한다고 하는 카카오 뱅크나 페이에 이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내년쯤에는 상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카카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계속해서 뭐 상장도 하고. 네. 그 이제 LG가 모빌리티 관심이 있었나? LG 전자 스마트폰 망한 다음에 가전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LG전자 한번 스마트폰 사업 접을 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LG는 탈 것, 이 모빌리티에 정말 진심이에요. 이제 미래 기술의 핵심이 바로 전장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전장은 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장치라든지 전기장치가 이제 전장이죠. LG그룹이 이 모빌리티에 투자하기 위한 그 계열사로 크게 보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최근에 이제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이 된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여기서 이제 EV 배터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LG 전자입니다. LG 전자는 최근에 스마트폰 사업부 접으면서 우리는 미래 기술에 더 투자하겠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마그나 테레인이라는 회사, 그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랑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든단 말이에요. 합작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마그나가 어떤 회사냐? 그냥 전기차 모터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3위 정도의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이제 북미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고 뭐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북미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차, 우리가 뭐 아는 뭐 전통의 BMW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부품을 넣고 있는 회사란 말이죠. 그 회사와 LG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LG가 이제 이 회사랑 같이 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모터 같은 부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G 전자는 그걸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라고 있고, 그러면 이제 둘 다 이제 하드웨어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LG가 하드웨어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LG는 스타트업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랑 플랫폼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니까 이 자동차 관련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LG그룹 전체 계열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만든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이제 이 벤처 캐피탈 이름이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2018년에 이제 구광모 LG 회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LG의 사업을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이제 미래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 하나 만들고 벤처 캐피탈이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들 보면서 우리 사업들 전장 사업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전장 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 플랫폼 회사, 자동차 관련된 것들과 시너지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봐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LG 테크놀로지 벤처스가 첫 번째 투자로 선택한 게 라이드셀이라는 전장 분야 회사인데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 공유 서비스나 자율주행 차량 관리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동차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한 다음에 쏘카 예를 들어 볼게요. 쏘카가 전국에 이제 12,000대 차량들이 돌아다닌다는 건데 이 차량들을 중앙에서 관제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디서 차를 빌렸고 차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고 있고 이 차량이 아직 반납이 안 됐고 이 차량이 아직 기름이 부족하고 이런 걸 중앙에서 관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차량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통제 못하면 안 되니까 중앙에 그 시스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가 라이드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도 LG가 지금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회사 말고는 또 투자 안 했냐? 아닙니다. 얘네가 하는 게
그 LG가 하는 게 메이 모빌리티라는 음. 셔틀 자율주행 업체에도 투자를 했어요. 음. 이 회사는 뭐냐면 미국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제 미국의 인제 소도시 같은 개념의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이 자율주행 회사는 무슨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고 음.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음. 이 정해진 길에 이 셔틀 버스를 놓으면 여기에 그냥 지자체 관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도시 전문가들이 지금은 아직은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 테스트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 자율 셔틀버스 개념으로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 운전수가 없는 거죠. 고런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자가치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오로라 랩스라는 회사도 있어요. 고런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LG가.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커넥티드 카 이런 전장 관련된 미래차가 뭐 외부의 해커 뭐 자율주행도 해커가 투입되면 갑자기 당연하죠. 그런 보안이 중요하죠. 보안 네. 이슈가 있는데 보안 이슈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코드를 그 뭐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코드를 바꿔서 이 보안을 차단하면서 자가 치유를 하는 진짜 소프트웨어. 미래지향적인 기술.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그 회사에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LG가 정말 진심이에요. 하드웨어 2개 지금 큰 축으로 계열사 2개 사고 있고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스타트업 통해서 우리가 그 기술력을 취합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돼 있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되게 데이터를 어디서 얻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얻겠다. 이 생각으로 1,000억 원 넣는 거예요. 진짜 그림이 완성이 되네요. 그렇죠. 진짜. 큰 그림은 이제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죠. 카카오 모빌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0대로 국내 1위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하는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게 한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거의 한 3, 4년 만에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거의 한 2조 원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요즘에 보시면 올 초부터 투자받았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기사 많이 봤어. 계속 투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 초의 기업 가치가 3조 6천억 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근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까 그 국내 1위 가맹택시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데 차량에서 나오는 운전자들의 습관이나 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밀 지도 기술이 필요하니까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데이터면 카카오 내비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그 카카오 내비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택시 데이터. 거의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정밀 지도 관련된 데이터면 카카오 내비 플러스 카카오 인공지능 데이터. 그 카카오 인공지능 돌려야 되니까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포괄해서 카카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요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카카오가 요 기술이 카카오 택시가 1위기 때문에 벌어진 재미난 이슈가 있어요. 이제 SKT도 1위 내비게이션이 티맵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SKT 이건 이제 제가 취재가 나중에 뭐 어디서 들은 건데 SKT 수뇌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카카오 내비 이용하면 가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거 왜 가끔 돌지? 야, 우리 거 1위잖아. 이런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데 1,800만 뭐 이러지 않아? 야, 왜 돌아? 이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티맵만 해서 1,500만 가까이 되고 근데 이제 카카오 내비는 아직 누적 이용자는 뭐 많이 따라왔지만 MAU는 한 500만, 600만 수준이거든요. 훨씬 적네요. 확실히 2위 정도인데 근데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막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SK에서. 근데 이제 결론이 택시 때문입니다. 택시가 카카오 기사님들은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그냥 골목 뚫고 간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최단거리 데이터들이 더 빨리 모입니다라는 그 결론을 낸 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반 드라이버가 아니라 그렇죠.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이터를 뽑은 걸로 또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더 효율적인 길이 있을 거다라고 SKT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택시 하자. 그래서 티맵 택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티맵 택시 한 건데 티맵 택시가 MAU가 안 올라오고 이제 뭐 데이터가 많이 안 모이죠. 티맵 택시는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게 그럼 우버랑 손을 잡자.
그래서 우버 손잡고 뭐 티맵 SK에서 자회사 티맵 모빌리티로 빼서 여기랑 티맵 모빌리티랑 우버랑 뭐 조인트 벤처하고 요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그런 이 내막이 있는 거죠. 그 뭐 여러 가지 경영 판단 중에 하나였겠지만 야 우리 거 가끔 돌아가는데 아, 나는 이게 이해돼. 카카오가 직선인 거. 옛날에 저희 집이 이제 봉천역이었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대방동에 살았는데 거기가 이렇게 도로로 가면은 도로로 가는 일반 길이 있는데 거기 일반 도로가 아니라 그 주택가 같은데 거기 차들이 좀 많이 다니는 데 있어요. 마을버스도 다니고 글로 가면은 확실히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비는 그거 잘 안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거 보니까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근데 택시 기사님들의 이 데이터가 사실 운전 습관으로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길들도 많이 발굴하셨기 때문에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길이나 아니면 전국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 있는 데이터까지 밀접한 데이터까지 택시 안 가는 게 없는데 전국의 80% 점유율이니까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인데 그게 LG가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가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을 넣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아까 이제 LG가 이 탈 것에 대해 진심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크게 전기차의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에 전기차 충전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관련 서비스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전력이랑 모두 맺습니다. 한국전력이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건데 한국전력이 국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점유율을 9.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기만 놓고 보면 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그 전기차 충전 플랫폼의 기초가 되는 걸 한전이 가지고 있어서 한전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모를 최근에 맺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본인 내비게이션 카카오 내비 위에 아직 뭐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카카오 내비 위에 가장 빠른 근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결제할 때는 또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결제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 그 LG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취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사람들이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때 충전소는 사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가진 인구보다 충전소가 훨씬 적기 때문에 충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어느 때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어느 때 전기 충전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또 LG에게는 중요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의 제작부터 판매, 그 다음에 다시 수거, 그 다음에 재사용까지 하는 그 바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연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가 그건 엄청 중요한 중요하겠네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카카오랑 우리가 지분 투자해야겠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기차 정말 많이 쓰는 거야? LG가 전기차로 방향을 가고 카카오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 가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요즘 보고서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2030년에 전 세계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2030년에는 펼쳐진다는 거죠. 전 세계에 한 2억 3천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움직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의 2021 글로벌 전기차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전체의 3%예요. 현재 전기차 100대 중에 3대. 100대 중에 3대인데 이제 2030년 지금부터 9년 뒤면 100대 중에 12대. 100대 중에 12대까지 간다. 그러면 올라가네, 진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테슬라 위주로 짜여져 있는 뭐 전기차 시장 아니면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패권 장악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요 그러니까 뭐 이 하드웨어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 테슬라 거에도 LG의 전장 제품 넣을 수 있고 중국 차에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예견된 미래 이런 표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 예견된 미래가 맞는 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결론. 되게 이게 파격인데 북유럽의 이제 노르웨이가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제 석유로 돌아가는 차는 이제 아예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는 우리가 허용하겠는데 앞으로 판매하지 마. 그럼 뭐만 사? 전기차만 사.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사. 이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2035년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중단하겠다. 2035년이면 좀 먼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14년 뒤에 전기차 말고 이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아예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중국이 만약에 중단해버리면 예. 그러면 정말 전기차 시장이 지금은 그 10대 100대 중에 12대 예측을 하는 거지만 그거를 로드맵으로 달려가면 갑자기 20, 30대, 30, 40대 그러면 더 확 커질 수도 있죠.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미래라는 걸 보기 때문에 LG는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까지 모든 걸 가져가려고 카카오 모빌리티랑 손잡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련 모터 관련 전기차 관련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랑 합작 벤처 만들고 이 그림들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면은 오늘 진짜 처음 이제 LG 천억 투자 얘기부터 이제 쭉 이제 카카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또 뭐 한전이랑 뭘 하는 건지도 우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기차 얘기까지 이렇게 쫙 한번은 개괄을 한번 해보니까 LG는 요즘에 좀 조용히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LG가 조용히 하는 건 아니었죠. 메이저 시장인 핸드폰 시장에서 막 박터지게 쌓았다 이제 철수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뭐랄까 아유 뭐 항상 2등 뭐 그냥 뭐랄까 마이너 아무튼 뭐 글로벌에서는 또 힘도 못 쓰고 국내 시장에서도 힘도 못 쓰고 이랬는데 구광모 회장으로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전환되면서 확실히 이제 이런 뭐 전장, 배터리 이런 거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뭔가 이렇게 조용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도 저는 오늘 되게 좋았어요. LG가 자체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LG 테크놀로지 벤처스가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조용히 하니까 우리는 잘 못 접하니까 우리가 항상 이슈로 접하는 건 삼성 얘기, 카카오 얘기, 네이버 얘기 이런 거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벌써 첫 번째도 자동차 관련, 두 번째도 자동차 관련, 세 번째 자동차 관련해서 이렇게 LG가 많이 투자했다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플로우 이렇게 이제 모빌리티부터 전기차까지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LG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삼성 뭐 워낙 잘하고 있고 사실 뭐 LG도 뭐 영업이익 잘 내고 못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을 많이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궁 강명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LG가 또 독보적인 글로벌 대기업으로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셨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동 기자님이랑 더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